딱 1분 12초. 그 짧은 순간에 제가 평생 모아온 전 재산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도연, 올해 65입니다. 30년 넘게 새벽부터 밤까지 시내버스를 운전하며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남들보다 잘난 것도 없고 부유한 적도 없었지만 제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하나뿐인 딸이 있었고 그걸로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 살고 있는 딸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우리 아기 돌잔치 곧이에요. 이제 외손주가 돌을 맞는다는 겁니다. 순간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직접 가진 못하더라도 뭔가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빠로서 뭔가 해보자. 머릿속을 스치는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가 생전에 남긴 10돈짜리 순금 목걸이. 이걸 팔아서 손주 돌 선물로 보내자. 이건 아내와 나의 마음을 담은 마지막 선물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목걸이를 가지고 동네 금은방을 찾았습니다. 점잖은 사장님이 천천히 목걸이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물건이네요. 지금 시세로는 590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저희는 수수료 떼고 550만 원대는 드릴 수 있어요. 생각보다 괜찮은 가격이었지만 뭔가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고민되던 차에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 민철이 말했습니다. 형, 당근마켓에 올려봐. 요즘 다들 거기서 거래해. 수수료도 없고 더 받기도 해.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당근마켓. 하지만 민철이 말에 용기를 내어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해봤습니다. 생각보다 금 목걸이나 반지들도 많이 올라와 있더군요. 그래, 나도 해보자. 처음으로 중고 거래에 도전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10돈짜리 순금 목걸이 팝니다. 금은방 시세는 590만 원, 저는 580만 원에 직거래 원합니다. 그렇게 글을 올렸지만 나흘간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너무 비싸게 올렸나 싶어 가격을 570으로 낮췄고 겨우 일주일쯤 지나 첫 채팅이 왔습니다. 혹시 아직 목걸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엔 답이 없었죠.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가 마침내 정중한 말투로 메시지를 보내온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목걸이 구매하고 싶습니다. 직거래 가능할까요? 그리고 선입금 일부 가능한가요? 처음엔 조금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친절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가짜 물건이 많아서요. 500만 원 먼저 드리고 물건 받고 나머지 60만 원 드릴게요. 내가 돈을 먼저 받는 거니까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좌번호를 전달했습니다. 잠시 뒤 진짜로 5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이름이 다르네. 입금 자명은 이정호. 제 매형이 대신 보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다음날 약속한 장소에서 만난 남자에게 6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목걸이를 건넸습니다. 그는 고개를 꾸벅 인사하더니 떠났습니다. 겨울에 잘 됐네. 그날 저녁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손주에게 멋진 선물을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분이 괜히 들떴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옥의 입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칠 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게 입금됐던 500만 원. 그 돈의 출처가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낯선 번호로부터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고객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연루 의심으로 지급 정지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 바랍니다. 처음엔 그냥 스팸 메시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발신 번호를 보니 진짜 제 거래 은행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바로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고객님의 계좌로 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되어 지급 정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사기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제가 중고거래로 받은 돈인데요. 은행 측에서는 구체적인 사유를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해당 거래에 500만 원이 현재 지급 정지 상태라고 알려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그 돈은 이제 못 쓰는 건가? 그때 처음으로 당근마켓 거래가 이상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사기,
그리고 몇 시간 뒤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금융보안센터 수사팀 김민 팀장입니다. 고객님, 계좌에 이상 거래가 발견돼 연락드렸습니다. 차분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믿음이 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고객님의 계좌로 범죄 조직의 자금이 유입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 상태로 두면 고객님도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공범. 그 단어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경찰서 검찰 조사,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 계좌에 있는 자금이 정상적인 돈이라는 걸 증명하면 됩니다. 어떻게요? 임시 안전 계좌로 전액을 이체해 주시면 저희가 출처를 확인하고 검증 후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검찰 조사로 넘어갑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시간이 없다. 내 돈이 묶이면 끝이다. 생각할 틈도 없이 그가 보내준 카카오톡 링크를 눌러 금융보안센터 보안 앱을 설치했습니다. 보안카드 계좌번호, 인증서까지 모두 입력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금액을 안전계좌로 이체하겠습니다. 휴대폰에 뜨는 승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휴대폰에 뜬 금액은 600만 원지란 내 통장에 있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안 하면 다 잃는다는 공포가 이성을 눌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승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인증번호도 입력했습니다. 처리 중, 그리고 정확히 1분 12초 뒤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거래 완료. 그 순간 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도. 다음 날 아침 나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새벽부터 휴대폰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이면 입금된다 했지. 조금만 기다리자. 하지만 아침 8시, 9시, 10시가 지나도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불안이 엄습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날 걸려왔던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지금은 통화할 수 없습니다. 통화 중입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연결할 수 없습니다. 그제서야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급하게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고객님, 어제 오후 4시 32분 고객님 명의 계좌에서 7,600만 원 유런 전액이 타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그게 금융보안센터로 안전 이체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해당 기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보입니다. 그 순간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숨이 턱 막혔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지금 바로 경찰서에 피해 신고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도 함께 신고하셔야 합니다. 은행 통화를 마치고 나는 경찰서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피해 신고를 하려는 순간 경찰관이 서류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계좌는 대포 통장으로 보입니다. 회수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 말에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진짜였구나. 정말로 모든 걸 잃은 거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 현실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수십 번을 생각했습니다. 손주 돌잔치에 보내주려 했던 선물, 아내가 남긴 유일한 금목걸이, 그리고 내 전 재산 모두 단 1분 12초 만에 사라졌습니다. 며칠 동안 나는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도 열지 않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괴로웠던 건 딸 민지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하나 였습니다. 며칠 뒤 예정된 민지의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잘 지내셨어요? 밝고 명랑한 목소리. 하지만 내 입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겨우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민지야,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손주 돌잔치에 못 갈 것 같구나. 민지는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왜요? 어디 아프세요? 나는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당근마켓에서 목걸이를 팔다가 당한 사기, 그리고 보이스피싱으로 전 재산을 잃은 이야기까지. 전화기 너머의 침묵, 그리고 곧 격해지는 딸의 목소리.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목걸이를 팔았다고요. 그것도 사기꾼한테.
나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민지야. 그냥 손주한테 특별한 선물이라도 해주고 싶어서 그걸 왜 저랑 상의도 안 하시고 혼자 하셨어요. 같이 고민했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요.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딸에게 어리석은 아버지로 남았다는 것. 통화를 마치고 나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모든 걸 잃은 것도 괴로웠지만 딸의 신뢰마저 잃었다는 사실이 나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잃고 난 뒤 나는 오랜 시간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지도 않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도 라디오도 모두 꺼져 있던 그 며칠 동안 나는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왜 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손주의 돌잔치에 의미 있는 선물을 해주고 싶었던 그 작은 마음. 그것이 성급함이 되었고 혼자 모든 걸 결정하겠다는 책임감은 결국 고립이 되어 나를 무너뜨렸습니다. 시간은 흘러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나는 지금 동래구청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일거리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시작했지만 그 덕분에 다시 사람들과 마주할 수 있게 되었고 서서히 마음도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 손주의 돌잔치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예쁘게 차려입고 웃는 아이의 모습에 가슴이 울컥했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볼 수 있었던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겪은 사기는 단순한 실수로 보기엔 너무나 치밀하고 정교했습니다. 그 수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사기 3자, 사기 3자 사기. 내가 올린 목걸이, 사진과 글을 사기꾼이 그대로 복사해서 더 낮은 가격으로 재등록. 진짜 구매자 이정호 G가 사기꾼에게 돈을 송금했지만 사기꾼은 내 계좌번호를 줬음. 결과적으로 나는 사기당한 사람의 돈을 받은 사람처럼 보임. 이로 인해 내 계좌가 지급정지 의심 계좌로 등록됨. 두 번째, 사기, 보이스피싱. 그 상황을 노린 또 다른 사기꾼이 금융보안센터 수사팀이라고 접근, 공포심, 계좌 동결, 검찰 조사를 자극하며 가짜 앱을 설치하게 함. 나로 하여금 보안카드 인증서, 비밀번호까지 입력하게 유도. 결과 내 전 재산 600만 원이 단 1분 12초 만에 사라짐. 그때는 몰랐습니다. 은행도 경찰도 딸도 모두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하는 그 순간의 수치심.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속은 게 아닙니다. 사기꾼들은 우리의 심리를 정확히 알고 조종한 겁니다. 특히 나이 많은 세대는 스마트폰도 어렵고 낯선 메시지나 링크 하나에도 쉽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중고거래 시 반드시 기억하세요. 직거래 원칙을 지키세요. 절대 선입금 하지 마세요. 입금자 이름과 연락한 사람 이름이 다르면 거래 중단하세요. 거래를 하더라도 자녀나 가족과 먼저 상의하세요. 금융보안 관련 주의사항. 정부기관이나 은행은 절대 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링크나 문자로 받은 앱은 설치하지 마세요. 계좌 동결 검찰 조사 등의 말로 겁을 주는 사람은 100%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미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만큼은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기회처럼 보여도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주변 사람과 상의하세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아는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마무리 멘트, 음악 잔잔하게 페이드인.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꼭 주변의 부모님, 어르신들과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의 노후를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